안녕하세요. 수학달몬드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떨리네요.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입니다. 정말 설레네요. 진짜 제가 보고 있는데도 너무 설레었고요. 딱 올라왔는데 빈자리가 하나도 없네요.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세요? 저 처음 보신 분 많으시네요. 네네. 오늘 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서 하면 되나요? 여기서? 네, 여기서 하면 되나요? PPT 포인터. 네. 제가 아메이 성공 스토리를 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성공이라는 글자를 쓰기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성장 스토리로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뒤에 또 나올 거니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한 지 벌써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아메이만 한 지 16년입니다. 그 전에 다른 일을 하면서 아메이를 알아보는 시간도 있었었는데요. 아메이로 전업해서 16년 동안에 그 이야기들 여러분과 나눠볼 텐데요. 정말 첫 PPT가 되게 불편한 사진입니다.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부자인가 부자가 아닌가?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부자인가 부자가 아닌가?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또 아메이 와가지고 돈 얘기하네. 이런 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생각 들었던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아메이 돈을 많이 버세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아메이를 딱 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쩌면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는 건 뭘까요? 나는 가난했다는 얘기인 거죠. 너무 가난했고 너무 이렇게 위축돼 있던 삶 안에서 아메이를 처음 들었을 때 어쩌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되게 설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막내 아이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간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걔한테 혹시 너 이렇게 생각할 때 엄마 아빠가 부자 같아 부자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뭐라고 했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했고요. 적당해요, 엄마. 이렇게 적당하대요. 적당하다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분 편안함이 있던데요. 부자라고 해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가난하다고 하면 굉장히 슬플 것 같고 적당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저한테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아메이를 했을 때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고 어릴 때 딱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집에는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없어. 피아노는 우리 집에 없었거든요. 친구 집에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뭐였냐면요. 친구 집에 침대가 있는데 우리 집에 침대가 없었어요.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철이 들어갈 때쯤에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야. 나는 부모님한테 뭘 요구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요. 늘 부모님의 대화 속에는 돈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늘 돈 얘기. 그래서 결국에 싸우고 결국에는 뭔가 불편하게 그냥 끝을 내는 부모님의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 집은 가난한 거네. 또 한 가지 뭐였냐면요. 저희 집에 같은 살림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걸 반복하면서 정말 절망적인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꿈은 뭐였냐면요. 나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나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싶다. 또 한 가지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 엄마 웃게 해줘야지 이거였어요. 우리 엄마가 돈만 있으면 웃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가 뭐였냐면요. 난 걱정이 하나도 없대.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 엄마 걱정이 없는데 돈 걱정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걱정은 99%돈 걱정은 돈이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제일 큰 문제였고요.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돈이었는데 다른 걱정은 하나도 없대. 돈 걱정만 해결되면 굉장히 기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돈만 해결되면 우리 엄마 웃을 수 있겠네. 그럼 나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엄마 웃게 해줘야지. 우리 엄마 기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부자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부모님의 일은 뭐였냐면 사업을 하셨거든요. 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기복을 타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의 돌아보건대 저희 부모님의 사업의 형태는 뭐였냐면요. 잘 될 때는 굉장히 잘 됐고요. 안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그런 성적표
감히 부모님 성적표가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왜? 우리 부모님의 경제력으로 인하여 나는 꿈도 포기하고 선택도 없는 것 같고 늘 불편한 마음이고 부모님 늘 싸우고 이런 얘기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 꿈을 꾸기보다는 나 그냥 부자가 되는 길이 뭘까? 그걸로 늘 머릿속에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다가 저한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대학을 가서 보니까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기관이 은행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이거 하잖아요. 금융 이렇게 뭐 연체됐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원에서 사람이 딱 와. 그래서 딱지를 막 붙여. 이러니까 제가 은행이 제일 불편한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대학교 때 친구 한 명이 늘 매일매일 매번 1학년 때부터 4년 내내 뭐 했냐면요. 은행을 취업 준비하더라고요. 상식도 공부하고 은행법도 공부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제가 보는 게 무섭다고 그 친구가 보고 있는 책을 제가 보다가 제가 은행에 취업이 돼요, 여러분. 같은 해에 같이 연설 썼는데 제가 붙어요. 그 친구는 떨어지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제가 미웠겠죠. 그 친구가 저랑 그때 이후로 빠이빠이가 됐어요. 인연이 끊어졌어요. 정말 그럴 마음은 아니었는데 뭐냐면은 그냥 한번 시험 쳐볼까 이거였는데 붙었게 된 거죠. 제가 거기서 뭘 보게 됐냐면요. 부자들의 시스템을 보게 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일은 뭐냐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오랫동안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면 부자가 되는 거라 생각했던 저한테 굉장히 쇼킹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예금을 딱 해놓고 25년 전, 30년 가까이 그 전에 예금을 딱 해놓고 그 당시 금리가 15% 이상이었거든요. 1억을 해놓으면요, 어느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매달 같은 달에 오는 거야. 이자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1억을 예치해 놓고요, 그 받았던 이자를 가지고 한 달에 사시는 거예요. 1억, 2억을 예치해 놓은 그 돈들이 굉장히 이 할아버지한테는 굉장히 쌈짓돈처럼 재미있게 매달 받아가는 월급처럼 그런 느낌이더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돈을 그냥 묶어만 놓은 돈을 가지고 이게 이자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 희한하네. 저는 처음 보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돈들은 건물이나 뭐 임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인 거지 예금을 묶어놓고 하는 것도 있었다라고? 돈을 버는 시스템이 있어? 우와. 나는 그 돈을 벌 자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경제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번 돈들은 부모님의 사업으로 지어놨던 빚을 제가 갚는 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는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가 쌈짓돈을 만들어내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불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의 빚이 굉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저는 은행원이었고 저 부모님은 채무자였습니다. 저는 채권자고 부모님을 고발한 딸이었어요. 되게 불편했겠죠. 제가 이미 그거를 처음에는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가벼운 마음으로 은행에 취업이 됐는데 부모님이 연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신용 불량이 되고 연체를 하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채무자가 된 걸 보고 났더니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철없는 마음에 제가 어땠냐면요, 은행을 그만두고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땠냐면요, 이직을 하게 된 거죠. 어떤 거냐면 내가 돈을 만들 수 없다면 내가 다른 직업을 가져서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어땠냐면요, 공무원 시험을 돌입됩니다. 정말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진짜 큰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텨볼 걸. 20대 때 그게 자존심이 뭐라고 그 마음을 제가 못 지키겠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직업장애의 현실적인 문제와 부모님의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상황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20대로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제가 다른 일을 찾다 보니까 공무원 준비 3개월 하니까 끝나던데요. 못 하겠더라고요.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땠냐면요, 그 사이에 정말 제 친구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요, 학습지 교사를 하게 됩니다. 학습지 교사를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은행에서 그만두고 할 일이 없었을 때 정말 알바처럼 갔던 그 학습지 교사에서 제가 학습지도 하고 그리고 주말에 되면 과외도 하고 그리고 학습지 선생님 가르치는 사내 강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엔잡러가 됐어요. 또 한 가지 뭐였냐면요, 시간을 쪼갤 수만 있다면 더 하고 싶다. 돈을 더 벌고 싶다. 왜냐하면 저는 봤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이걸 이자를 받아서 부자들 시스템을 내가 본 거잖아요. 보고 났더니만 내가 그 돈을 만들고 싶어 죽겠는데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떠냐면요, 이런저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공부하면서 저한테는 정말 이직에 또 이직을 하면서 정말 어떠냐면요, 실수 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속사정을 모르는 친구들은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그렇게 이것저것 하냐, 이것저것 하냐. 그리고 돈독에 오른 아가씨, 20대 아가씨인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말이면 뭣도 하고 이렇게 다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실수한 거야. 너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실수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학습지 교사들을 하면서 보게 됐던 건 뭐냐면 부자들이 사는 삶을 보게 된 거예요. 부자들이 사는 삶. 20년 전에 부자들을 하면은 어땠냐면요. 제가 느끼는 부자들 딱 집에 우부집에 딱 들어가면은 현관문 앞에 딱 서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골프채. 20년 전에. 아, 부자네. 그리고 그분들은 그 부모님들은요 집에 안 계세요. 그리고 한 번도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 공부의 진도라든지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선생님 맡겨놓고 선생님 뭐 선생님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한두 과목 하나 어렵게 사는 그 집은요 굉장히 신경 써요. 예민하게 신경 써요. 성적이 오르나 안 오르나 진도가 빠르나 늦나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제가 보면서 첫 번째 은행에서 돈을 묶여놓고 돈을 받는 사람 받고 두 번째 그들의 부자들이 사는 삶을 가까이 보게 되면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생각이 다르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말 부자들의 너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바뀌진 않더라고요. 두 개, 세 개, 네 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한 개도 똘똘한 게 없는 거지. 한 개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지. 한 개도 안정적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같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끝나고 10시, 11시에 끝나는 그 일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데. 그럼 제가 어느 날 이걸 보게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는 저한테 친구가 연락이 옵니다. 제 친구는 누구였냐면요. 저 스폰서는 혹시 아시나요? 이교연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이교연 이상호.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준호 리더님의 사촌 동생. 그분이 남자분이 그분의 와이프 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한 번씩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주말이 되면은 은정아 뭐해? 맨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세미나를 끝나고 나면은 열정이 올라서 만나고 싶었던가 봐요. 근데 제가 늘 바쁘니까 오늘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 또 다음 달에 연락할게 끊고 또 다음 때 또 연락이 와 또 끊고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하루는 거절할 수 없는 약속을 잡더라고요. 본인이 결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결혼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웨딩 촬영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친구도 저처럼 부모님이 폭삭 망해가지고 자기가 번 돈들의 7, 80%를 다 빚을 갚는 일을 하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동병상련인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나면 굉장히 편했어. 우리 부모님도 망했고 예비부모님도 망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의 돈을 모아서 부모님을 갖다 이렇게 이자를 받게끔 할 이런 일들이 같은 일을 하는 친구였고 또 한 가지 뭐였냐면요. 이 친구도 연애를 안 하고 저도 연애를 안 했으니까 둘이 놀기 되게 편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부럽기도 하고 시기가 나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그 이면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요. 이 친구는 삶이 나아졌나 보다. 부럽다. 이거였어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큼에는 이제 올라왔나 보다 마음이. 그리고 생활 경제력도 올라왔나 보다. 난 아직 우리 집이 아직 바닥이라 쩍쩍 갈라지 논바닥이라 새로 누군가를 남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친정이라 얘기하기가 되게 불편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도 안 하고 결혼 생각도 없고 돈만 벌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은정아 너한테 좋은 일을 하나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남자친구 이 남편 예비 남편이 저한테 막 플랜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웨딩 촬영하러 갔을 때. 근데 웨딩 촬영하러 갔을 때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막 친구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동그라미를 막 그리면서 그것도 냅킨에다가 작은 냅킨에다가 볼펜을 막 빌려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이야기였지만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얘기했어요.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다고? 저 시간이 없는데요.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 뭐였냐면요.
이 여기서 만들어진 수입은요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뭔지 모르겠어. 지속적인 거에 뭐 탁 꽂혔어요. 평생 나온다라는 얘기에 탁 꽂혔고요. 또 한 가지 뭐였냐면요, 증가된다라고 한 얘기에 꽂혔어요. 대체 내가 하는 일 증가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야지만 돈을 벌 수 있었고, 안 가면 돈이 안 나오는 일들이었죠. 가외도요, 가야지만 돈이 나오고 안 가면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증가한다라고 했고 평생 한다라고 얘기했고, 저한테 뭐라고 사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업이니까 알아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그 안에 동그라미가 수십 개는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 냅킨 안에다가. 그러면 그 친구 이 두 부부는요 결혼식을 하고 떠났어요. 결혼식 신혼여행을 떠나고 저한테 자기의 시 아주버님을 저한테 연결하고 떠났어요. 친구의 시 아주버님 만나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친구 시 아주버님 1대1로 만나본 사람. 밤 11시에 제 친구의 시 아주버님을 저한테 만나라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결혼식 날 친구의 시 아주버님 와이프를 봤어. 이름은 심화영리더니를 봤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도도해 보였고 세 보이는 그 여자가 와이프인데 그 남편을 나한테 만나라고 안 만나. 그런데 아니래, 만나래요. 제가 그분을요 밤 11시에 만납니다. 만나고 딱 한 번이야. 한 번만 만나고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알았대요. 한 번 딱 만나래.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밤 11시에 일부러 제가 제일 늦은 날 잡았는데 오겠다는 거예요. 밤 11시에 만나서 사업설명을 제가 듣게 됩니다. 듣게 되고 제가 그때 이후로 마음의 사인을 팍 했어요. 아, 나도 어쩌면은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뭔지 몰라.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이론대로만 된다면 정말로 괜찮은 일이네. 내가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 일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희망적이 보였던 거예요. 그날. 제가 그때 뭐에 홀린 듯이 약속을 합니다. 제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땠냐면요.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15년이 17년이 지난 그 모습이 결혼식 모양하고 별로 차이가 없죠. 관리 잘했죠. 저도 그날 어떤 마음 들었냐면요. 그 친구 시아줌을 만나고 나서 나도 암의 사업을 하게 되면은 결혼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사업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도 결혼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2번의 약속을 잡고 3개월 동안에 아미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결단했어요. 뭘 결단했냐면요, 사람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결단 아니고요, 결혼하기로 결단했어요. 제가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고요, 아미의 플레이 싹 들어온 순간 결혼을 결단하고 그때부터 뭐 했냐면요, 미팅장을 나가고 한 것이 아니라 선을 보면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을 골랐어요. 제 친구예요. 남자친구가 친구였는데 항상 제 언저리에 있던 친구였고요. 저도 그 30이 넘었기 때문에 집에서 결혼하러 계속 재촉을 했겠죠. 이 남자친구도 계속 결혼하러 재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따로따로 선을 보고 오는 거예요. 주말 되면은.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잖아. 둘이 술 마시고 이렇게 그랬다가 둘이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월에 만나서 1월에 우리 사귈래? 이렇게 한 거예요. 1월 사귈래 마음에 들어서 막 그렇게 얘기했다가 9월에 결혼을 했고요. 12월에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결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딱 뭘 봤냐면 이거 봤어요. 첫 번째 아메이에 적합한 남자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인성이었어요. 인성. 누구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인성. 그냥 저희 남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하고도 다 대화가 돼. 애기랑도 대화가 되고 어른이랑도 대화가 되고 남자랑도 대화가 되고 다 돼. 그래서 누구랑 앉혀놔도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인성이라면 내가 파트너를 누구를 데리고 와도 남편이 불편하게 하지 않겠네. 1번.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아메이 문화를 싹 보니까 드레스 입는 문화, 턱시도 입는 그런 문화가 많던데 턱시도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을 고른 거예요.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얼굴을 안 봤어. 얼굴을 봤어야 되는데 이게 아쉽더라고. 딱 두 가지, 그냥 성격하고 몸매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스피치를 하잖아요. 살을 찔 수가 없어. 그래서 왜냐하면 혹시라도 배가 나올까 봐 이런 관리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아미를 딱 마음에 싹 새겨 들어오는 순간 결혼을 하기로 결단했고 제가 아미를 열심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흐른 지금까지 저 몸매 관리 잘했죠. 저도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라고 세월이 비껴가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어디 있을까요?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쁜 모습에서 다듬어지기까지 15년 동안 제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아메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저 남편이 소개시켜준 원장님이 계세요. 원장님이 저한테 네트워크 머리 해줄게 이렇게 된 거야. 네트워크 머리 해주더니 머리를 파마를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네트워크 머리. 제가 네트워크 머리를 하고 나서 제가 뭐였냐면요. 아침마다 나가기 너무 불편한 거야 머리가. 근데 우리 부모님이 넘어갔네요. 이번에 오려고 머리를 하러 갔는데 여지없이 원장님 머리를 아주 빡세게 말아줘가지고 제가 오늘도 빠글빠글하게 하고 왔는데요. 여튼간에 저희 원장님은 계속적으로 저한테 본인이 하고 싶은 머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의사와 무관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머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메를 딱 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저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메만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메만 해. 여러분 좋은 얘기 같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아메이를 딱 하기로 마음 먹고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그 남자친구한테 내가 아메이 할 건데 아메이도 괜찮겠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 남편은 남자친구는 별 말은 없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아메이를 반대할 것인가를 찾던 사람이었어요. 말리지는 못하겠는데 하겠다고 하니 말리지는 못하겠는데 하겠다고 뭔가 근거가 없으면 말리지 못하겠는데 하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 와가지고 미팅장에 저 모든 아메를 딱 결정한 순간부터 데이트는 무조건 미팅장이었어요. 나 만나려면 미팅장으로 와. 나 만나려면 미팅장으로 와. 만나려면 미팅장에 왔죠. 왔는데 불편하게 처음에 왔습니다. 왔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메만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둘이서 아메 열심히 하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뭐였냐면요. 저는 9% 때부터 전업이 된 케이스였어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 들었죠? 1월 달에 저희가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했잖아요. 이미 저는 임신이 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니 아메만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결정하고 친구들이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실수한 거야. 실수한 거야. 너 첫 번째 은행 나온 거 실수했지. 첫 번째. 두 번째 너 여러 가지 엔잡너 하다가 이제는 하다 못해서 너 다단계 하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더군다나 너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널 따라온 그 순진한 네 남편은 뭐 하는 짓이야. 전 굉장히 저 친구들한테 굉장히 편견을 많이 받았어요. 저 또한 이게 정말 실수이면 어떡하지? 내 선택이 정말로 옳은 길이 아니라 정말 실수면 어떡하지? 실패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누구의 얘기를 듣고서 정말 혹하는 마음에 아멘을 한 것이 아니라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책을도 보고 탭도 보고 미팅도 오고 수익도 다 보면서 제가 뭐였냐면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기회라고 제가 딱 마음에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딱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그만둘 수 있겠냐는 거죠. 나 정말로 가난하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살고 있는 이 안에서 여러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살기가 빡빡한데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메이라고 나한테 왔는데 희망이 들어왔고 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결정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흐지부지 하겠냐는 거죠. 제가 그래 실수라고 생각했지? 내가 다시 보여줄 거야. 너 실수라고 매겼던 그 얘기 쏙 들어가게 만들어줄 거야. 제가 오기를 부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맞다라고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 선택 잘했어. 너 그때 정말 잘했다. 그 얘기를 나한테 하고 싶은 거지. 제가 어땠냐면요. 남편이 그래 아메이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더 전업해 라고 했고 그때 9%였는데 아메이를 여러 가지 엔잡너일 때는 시간만 많으면 아메이 잘할 것 같았는데 막상 시간이 많으니까 아메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뭘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죠. 9%의 소비자는 몇 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10명도 안 돼요. 오란 사람이 없는 거죠. 어땠냐면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아메이를 결정했지. 나 플랜 안에 들어올 거야. 무조건 다이아몬드야. 저는 딱 마음을 먹고 이왕의 편견과 싸우는 일이라면 나 다이아몬드 돼야 되겠다. 에메랄드 너무 좋긴 좋은데 나 다이아몬드 다 알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되겠다. 또 한 가지 뭐였냐면요. 2년에서 5년 플랜이라 얘기했으니까 나 5년 동안에 아메이 다이아몬드 해봐야겠다. 라고 결정했어요. 결정. 왜냐면요. 따져봤더니 제가 결혼을 했죠. 결혼하고 아이를 하나 낳고 어린이집 보내고 둘 낳고 어린이집 보내면은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그냥 경단녀가 되겠더라고요.
그냥 그런 시간들이 어차피 아메이 아니어도 5년이란 시간은 아이 낳고 나서 임신하고 또 낳고 두 정도 날 때쯤 되면은 둘째가 어린이집 갈 때쯤 되면은 한 5년이 흐르겠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 아까웠어요. 누구라도 인정되는 경단녀의 시간. 제일 달콤하죠, 여자들한테는. 그런데 이 시간 5년이란 그 시간이 달콤하지만 결국 그 시간이라고 그 달콤한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소비 생활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돈 더 많이 들어가고요. 더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고요. 난 점점점 경단녀가 됐기 때문에 생각은 점점 아래로 떨어질 것이고요. 열정 없어질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동안에 부모님은 나를 들 것이고요. 봤더니 5년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 시간 5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구나. 5년이라는 시간에 판을 바꿀 수 있겠네. 인생의 판을 바꿀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냥 딱 마음을 딱 먹고 5년이라는 시간을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해도 하고 알 낳아도 가고 이런 시간들이 하나 낳고 어린이집 보내고 또 둘 임신하고 또 하고 이런 시간이 5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어요. 진짜로. 네. 2년 안이라고 했으면 더 빨리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2년까지는요. 제가 뭘 했냐면 이거 했어요. 정말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고 아메이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아메이를 일처럼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궁리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다고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원칙이 필요하다. 어떤 원칙이었냐면요. 정말 하루에 12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자기 후원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와이 아메는 뭐였냐면요. 첫 번째가 우리 엄마 아빠였어요. 부모님의 노후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50대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 제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앞으로 노년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빚들과 아직도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과 아직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 노후 생활을 봤을 때 나의 가장 큰 와인은 뭐였냐면요. 부모님의 노후였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부모님의 산더미 같은 빚을 갚아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갚아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빠 둘 있거든요. 오빠 둘 결혼하고 났더니 남이 되던데요. 굿바이 됐어요. 부모님하고. 그때는 굉장히 섭섭했는데 지금 이해가 됩니다. 만약 제가 시부모님의 빚을 갚아야 되는 며느리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제가 첫 번째는 저의 자기 후원의 1번은 뭐였냐면요. 부모님의 노후가 없다. 내가 아메를 안 하면. 두 번째 뭐였냐면요. 결혼해보니까 딱 3개월 되니까 저도 부모님의 삶과 별로 다를 일이 없더라고요. 둘이 벌어서 둘이 살아 결혼했지만 아이가 우리 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면은 이 경제력도 만만치 않겠네. 첫 번째는 지켜야 할 게 너무 많다. 부모님도 지키고 우리 아이도 지키고 남편도 지켜야 되고 나도 지켜야 되고. 첫 번째 자기 후원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책, 대인, 미팅, 상담 무조건 제가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1번 정말 나는 열정 떨어지면 안 돼. 남의 Y가 떨어지면 안 돼. 1번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뭐였냐면요. 철저한 출퇴근 시간이었어요. 아이가 9시에 어린이집에 차를 탑니다. 저는 그 전에 싹 준비를 하고 아이와 함께 나갑니다. 나가서 아이는 어린이집 차를 태우고 저는 출근을 하러 가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AP에 항상 AP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소비자도 거기서 만나고 스폰서링 상담 거기서 하고 모든 것을 AP에서 다 했던 것 같아요. 9시 출근해서 7시 퇴근이야. 나 그 전에 퇴근하면 안 돼. 조퇴해도 안 돼. 제 마음속에 철저한 저만의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뭐였냐면요. 일의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되는 만큼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능력만큼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목표만큼 일했던 것 같아요. 나는 다이아몬드야. 난 될 거야. 난 확정했어. 그러니까 나는 다이아몬드가 하는 일만큼 난 해야 되겠다. 봤더니 5명에서 7명을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최소한 하루 동안에. 그럼 나도 5명에서 7명을 만나야 되겠네. 다이아몬드가 될라 치면. 제가 철저하게 그 숫자의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9시에 나가는 거야. 퇴근도 7시에 하는 거야. 다 들어올 때 시간은 만나는 사람들의 횟수는 5명을 최소 만날 거야.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또 한 가지 뭐였냐면요. 4번이었어요. 정면승부 하겠다. 빙 돌려서 나 아메이 지금 난 시간도 없고 나한테 정해진 그런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돌려서 그냥 아메이 아닌 것처럼 만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메이를 전하기는 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저한테 정확한 횟수에 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정면승부 사업 정보를 하겠다. 정말 제일 가성비 좋은 사업 후원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요리도 잘 못하고 뭐 다른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였냐면요, 정확하게 학습하고 정확히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렇지만 저는 뭐였냐면요, 이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정면승부했던 것 같아요. 플랜을 전하고 알아듣는 사람 후원하고, 또다시 플랜 전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시간 기다려주고, 이런 시간들을 분류했던 것 같아요. 집중할 사람과 집중을 좀 미뤄도 될 사람들을 분류했던 것이 사업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연결했던 것 같아요. 왜? 전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내가 뭐를 잘해줄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처럼 아메이를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했던 것 같아요. 아메이가 저희 스폰서님이 얘기하셨어요. 학습으로 부를 이루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학습으로. 그래서 제가 학습하는 걸로 부를 이루는 거라고요. 그럼 첫 번째, 학습을 잘해야 되겠네요. 제가 모든 미팅에 올 미팅 참석을 했고요. 맨 앞자리였던 것 같아요. 맨 앞자리이고 맨 마지막에 불을 끄고 나가는 사람 되겠다. 끝까지 내가 이곳에 놓치지 않겠다. 첫 번째. 두 번째, 함께 학습하는 사람이 있으면 커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으로 부를 이루는 일이 얼마나 쉬운 것인가. 그래서 학습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더뎌 보였지만 제일 빠른 길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나고 초대하고, 만나고 기다려주고, 만나고 이 반복되는 일들을 지겹지만 따각 한 달, 1년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한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2명의 아이를 출산하게 됐고, 저는 다이아몬드란 핀을 성취하게 됐던 거죠. 자, 매해마다 핀업했어요. 2007년도에 제가 사업을 결단을 하고 마음에 사인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매해 핀업이었습니다. 매해 핀업이었고, 제 결정 너무 재밌게 아메 사업을 쭉 잘 해왔죠. 하는 동안에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사람은 저희 시아버님이었어요. 저한테 단 한 명도 아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던 가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뭐라도 해야 한다라고 제가 늘 얘기했기 때문에 아메를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 친정 부모님이 걱정이 됐겠죠. 하지만 말리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말려도 할 것 같으니까 못 말리겠던 거죠. 저는 근데 복병이 한 명이 저희 시아버님이었어요. 결혼을 하려고 상견례를 하러 갔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그랬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아메 은정이 다단계 하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남자친구가 어떻게 알았냐고 난리가 난 거죠. 왠지 걔 말에서, 언어에서 아메 냄새가 난다. 없었어요. 저 아무것도 뭐 한 게 없었는데 왠지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제 어머님이 떠보신 거예요. 남편을 했더니 맞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남자친구한테 헤어져라 이 얘기한 거예요. 헤어지면 좋겠다. 나는 다단계 하는 며느리를 받을 마음이 없다. 제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어땠냐면요, 제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나 말릴 거야 안 말릴 거야? 나보고 말리지 않겠다라. 말리질 못하지. 왜냐하면 이미 제 뚜껑이 날아갔잖아요. 말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열심히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반대를 하지? 어떤 트집을 잡아야지 내가 설득해서 얘를 빼내오지, 그 마음으로 매번 앞자리에 앉아서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메이에. 그러니까 말리지도 못하고 하란 말도 못하고, 그 시어머님이 남편한테 이렇게 말리라고 했던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어머니 오시라고, 제가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어머님이 만약 들었을 때도 이상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달라고. 만약에 이상한 게 있으면서 아메이 안 하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게 없는데도 저를 반대하시면 저는 결혼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 되게 화가 났겠죠. 대체 애가 뭐길래 이렇게 상견례 다 끝낸 애가 아메가 뭐라고 나를 오라가라 하며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며. 저희 어머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객관적으로 들어주세요. 객관적으로 들어주세요. 제가 아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객관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가 이상하면서 안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들었어요. 오셔가지고 듣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너의 1호 파트너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어머님이 1호 파트너가 되셨어요. 예. 저희 어머니 그날부터 예비 며느리와 함께 미팅장에 오시면서 저희 어머니 서울로 가시고 저는 대전에 있으면서 저희 어머니 계속 후원하고 저희 다이아몬드레그의 첫 번째 PT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저희 시아버님은 반대가 계속 심했죠.
전 아메하는 다단계 하는 며느리는 자기 인정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땠냐면요. 치앙마이 첫 번째 여행을 제가 모시고 갔어요. 저 첫 여행지 치앙마이였거든요. 모시고 갔어요. 화났죠. 아직도 화가 나 있죠. 얼굴이 안 풀렸어요. 얼굴이 안 풀리고요. 계속 모든 액티비티 저런 표정으로 저를 따라다녔었어요. 그리고 다녀오고 난 이후에도 안 풀리셨어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이후에가 돼서야지 인정이 됐어요. 그 전까지 4년, 5년 쭉 하는 동안에 제 시아버님은 저를 정말 투명인간처럼 취급하시면서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남자는 바꿀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결혼 뭐 30대 중반 다 돼서 늦게 결혼을 했는데 안 하면 그뿐이지 뭐. 하지만 그 남자친구가 제 인생을 바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던 그 아메의 기회가 진짜 저한테는 기회였고요. 나 그 아메 하나에 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노후, 내 모든 거 다 달려 있고 나의 모든 것을 결핍을 메울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왔는데 남자친구 인연 또 오면 되지 뭐. 없으면 굿바이 없으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제가 했더니 아메는 확실했거든요. 정확했거든요. 아메는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초대할 수 있었고 자신 있게 이 사업을 해보자고 어머니한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떨렸지만 정말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메하면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은 뭐였냐면요. 제 파트너가 다이아몬드가 됐던 순간이었어요. 아, 나도 다이아몬드 파트너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정말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확실한 믿음과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요. 이 친구는 누구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사업 설명을 정면승부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아메를 너무 싫어하는 저 아는 언니가 난 아메 싫은데 물건 쓰는 친구 하나 있어. 한번 가봐 했던 친구였어요. 갔더니 이 파트너한테 제가 벤치에서 그냥 제품 주문하는 벤치에 제품 주문하는 그 파트너한테 그 소비자한테 회원가입해서 물건 쓰세요. 그리고 포인트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확정되면 사업도 됩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 미팅으로 제가 초대했어요. 저는 시스템대로 사업 설명하고 회원가입을 얘기해주고 초대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이 파트너가 미팅장에 온 거예요. 그냥 와봤대. 그냥 그 말 그냥 뭐냐면은 이제 초대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볍게 온 거야. 그냥 가볍게. 왜? 저도 가볍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회원가입하시고 매장도 있으니까 사러 오시고요. 한번 초대 한번 하고 싶어요. 오세요라고 했더니 왔어. 오고 난 그 다음부터 매주 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연은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 곳에서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칙적으로 일처럼 하고 있냐는 거지. 내가 내 루틴대로 아메 사업을 하고 있냐는 거지. 또 한 가지 내가 루틴이 있냐는 거지. 소비자를 만나고 사업 설명하고 회원가입을 물어보고 초대하는 이 루틴이 나한테 몸에 배웠냐는 거지. 얘는 초대하고 얘는 초대 안 하고 얘는 신규 이거 아니라 누굴면 똑같이 사업 설명하고 회원가입을 여쭤보고 초대하는 이 루틴이 나한테 있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누굴 만나든지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레그는 저희 어머니였고 두 번째 레그는 저희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레그는 저희 아이 옷가게 주인이었어요. 다 모르는 사람이었잖아. 네 번째 레그도 제 소비자가 소개시켜줬던 우울증의 환자를 앓고 있던 우울증 환자였던 소비자였어요. 다 6레그 중에 2명만 알 뿐이고 나머지 4명은 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사업 설명으로 정면 승부했더니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 오더라는 거지. 또 한 가지 필요한 사람이 사업을 하더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딱 느낀 순간 사업 설명이 답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표에서 매해 핀업이 여러분들한테는 꽂혔나요? 저는 여기 사이에 물음표가 있던 이 시기가 저한테도 있었어요. 매해 핀업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이후부터 수석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8년 동안에 저한테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슬럼프였다라고 얘기하고 저도 또한 슬럼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 같은 핀을 매해 유지했지만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고요. 또 저한테도 지워버리고 싶은 8년일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핀업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시간을 봤더니 제가 제일 많이 성장한 시기였더라고요. 제가 제일 많이 리더로서 성장한 시기였어요. 정말 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이후에 둘째까지 낳고 나서 다이아몬드가 딱 되고 인정식을 딱 했는데 셋째가 임신이 된 거예요. 셋째가 저 스폰서님은 저한테 가장 큰 변수는 임신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딱 셋째를 임신하고 났는데 임신을 하고 났을 때 좀 고위험군의 임신이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내내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몸 상태였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한동안 되게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을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물론 파트너 소통도 하고 가끔 미팅도 나오고 했지만 그런 시간들을 뭔가 에너지가 다운되는 시간들을 받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어떻게 언제 이렇게 아메를 열심히 했을 때가 언제였지?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을 때가 있었나? 다시를 어떻게 그 마음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이 작아지더라고요. 작아지면서 사람들의 그만두는 사람들도 마음도 이해가 되고 힘든 파트너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한 가지 성장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생겨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대로 셋째 키우면서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 보너스가 나쁘지 않겠다. 근데 정말 다시 발을 한 발 더 떼기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만큼 했으면 나는 먹고 사는 문제는 나쁘지 않아. 괜찮은데 내가 뒤로 스르르 물러나면 어떨까라고 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마음먹기로 마음먹었어요. 언제적 마음이었냐면 아메 사업을 매해 매달 그렇게 집중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5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라고 했지만 제가 집중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집중했던 시간 딱 2년이더라고요. 그때 언제였냐면은 에메랄드 갈 때였어요. 에메랄드 갈 때 그 당시가 제일 뜨거웠던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은 저의 1,000만을 고민했던 저한테 어느 날 나의 1,000만이 아니라 파트너의 1,000만을 고민하는 제가 어느 날 있더라고요. 파트너의 1,000만을 만들어주고 싶고 파트너한테 핀을 같이 만들어주고 싶고 파트너의 그런 성장에 포커스가 되었던 그 시간이 저한테는 에메랄드 핀이었어요. 이때까지 제일 좋은 핀을 골라봐라 하면 저는 에메랄드거든요. 그때 동반 성장이라는 걸 정말 짜릿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동반 성장이구나. 파트너의 핀을 만들어주기 시작하고 같이 뛰었더니 내 핀이 상승됐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나 에메랄드 도전한 것도 아니라 파트너의 PT를 도전했는데 내가 에메랄드가 됐어.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뛰었던 파트너의 꿈이 나한테 왔던 그 파트너의 꿈이 나한테 오므로써 내가 정말 뜨거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나의 Y가 아니라 파트너의 Y가 더 커져 보였던 다른 근육을 썼던 때가 있었어요. 그땐 제가 제일 뜨거웠거든요. 여러분들은 언젠가요? 아벨 처음 만났을 때 그땐가요?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지금 당장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각자 다 다른 시기였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몰입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성장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아메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였거든요. 다시 주저앉고 싶었던 그때 동반 성장이란 짜릿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그때 내가 책임감이란 이름으로 파트너 앞에서 내가 해보자 했을 그때 다시 그 마음을 끄집어내는 거, 올려내는 거. 난 쉬고 싶지만 내가 쉬면 파트너가 성장이 안 될까 봐 또 나갔던 그때 그럴 때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아메이 집중하는 거요 매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몰입했던 그 기억으로 매번 여러분들이 다시 다음 핀을 도전하거나 도약의 타이밍일 때 그 감정 끄집어내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마음을 다시 끄집어냈던 것 같아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이 여러분 사람들이 바깥에 외부인들이 아메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다운시키고 이런 것들은 무서운 일이 아니야. 그거는 털면 그뿐이야. 하지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요. 내 마음에서 열정이 사라지는 거. 내 마음에서 소망이 사라지는 거. 내 마음에서 Y가 사라지는 거. 전 그게 제일 무섭던데요. 그게 제일 오래 걸리는 회복이더라고요. 그게 제일 오래 걸려서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요. 그래서 여러분 열정을 떨어뜨리시면 안 돼.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올라올 수 있는 만큼 검까지만 떨어뜨려야지 바다가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기 후원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8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그 당시도 제가 미팅 나왔고 상담해줬고 STP 했고 똑같이 했어요. 그랬는데 매해 9월이 되면요 여선내가 Q를 다시 들어가면서 다시 리큐를 하고 새로운 핀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장상은 됐는데 결국에 뒤끝까지 가는 뒷심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좌절하게 되기도 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들로 파트너의 핀업을 제가 또 막기도 하면서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였나 봤더니 공동의 목표였어요. 구성에게 뭐였나 봤더니 공동의 목표가 없을 때 여러분
그런 현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어느 해는 내 핀업을 위해서 뛰었을 때가 있었겠죠. 나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가고 싶어. 나 수석 가고 싶어. 이럴 때는 제가 열심을 부렸겠죠. 그런데 제 열심을 부렸을 때 따라오지 않는 파트너가 있을 수 있죠. 또 포기. 또 다른 해는 나는 좀 포기했어. 나 유지야 이번에는. 근데 어떤 해는 그 파트너가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다시 안 맞는 거지. 타이밍이 자꾸 쿵짝쿵짝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해는 내가 포기하고 어느 다음에 다른 파트너가 포기하고 이렇게 되면서 같은 온도가 안 되니까 이게 자꾸 핀업이 떨어지면서 이게 목표가 핀업이 성장이 안 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은 다시 공동의 목표를 다시 만들어야겠다. 에메랄드 갈 때 뭐였냐면요. 3명의 파트너한테 내가 같이 PT를 만들어 줄게. 같이 뛰자. 3명의 파트너들한테 같은 목표가 뭐였냐면요. 각자가 PT가 되는 거였어요. 다시 다음에 갈 때는 6명의 파트너한테 각자 PT를 가자. 각자 공동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나 안 가면 딴 사람 가는데 안 가면 어떡하지? 서로 분위기가 되어서 같이 공동의 목표가 되어서 같이 상승됐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다시 이거 분위기를 일으키려고 봤더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냉랭해져 있었던 그런 네트워크의 분위기 때문에. 근데 언제 기회가 왔냐면요. 코로나 때 기회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말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정말 길어지면서 이렇게 있다가는 네트워크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되게 위기감이 느껴졌어요. 누구나 똑같이 같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니까 조금 지금 못 모이니까 그냥 이런 거 당연한 거지. 매출 빠지는 거 당연한 거고 초대 안 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냥 그 분위기 젖어가지고 슬슬 없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코로나 공동에 뭔가 문제가 생겼네. 다시 공동의 목표를 세워봐야 되겠다. 너도 힘들어? 다 힘들지. 똑같이 힘드니까 똑같이 다른 거 해보자. 제가 코로나 그때 뭐 했냐면요. 6명의 파트너, 7명의 레그 파트너들한테 우리 다시 분위기 반전한다. 다시 한다. 그 전에 뭐였냐면요. 누가 반전해줄까? 누가 분위기를 몰아주기를 해줄까? 누가 선포를 할까? 누가 도전을 할까? 선포 시간 되면 파트너들이 누가 올라올까를 내가 봤던 스폰서였다면 내가 도전할게. 나 도전할게. 내가 할게. 제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나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갈 거야. 나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갈 거야. 너 피는 파운더스 PT야. 함께 뛸 거야. 할 거야. 뭐 했냐면요. 모든 레그에 내가 올 핏업을 선포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체한테 각자에 맞는 핀을 얘기해봐. 하고 싶은 핀을 얘기해봐. 그랬더니요. 내가 전 레그 올 핏업 선포 딱 했더니 어느 순간에 파트너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죠. 스폰서님 저 이 핀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오케이. 제가 다 메모해가면서 코로나 그 시간에 딱 6개월 준비하고 그 다음에 9월부터 큐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전체 6넥은 올 핀업 다 됐습니다. 어떤 넥은 에메랄드로, 어떤 넥은 파운더스 PT로, 어떤 넥은 더 보석핀 하게 되면서 전체가 그 코로나라고 하는 가장 위험한 그 시기에 공동의 목표를 수립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8년 동안 못했던 그런 시기, 그런 좋았던 그 상황에도 못했던 그런 핀업을 제가 제일 어려웠던 그 시기에 공동의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제가 핀업이 확 되면서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지금 내가 조금 핀 자체에 뭔가 에너지가 좀 다운돼서 누군가가 영웅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영웅 되세요. 그냥 난세의 영웅? 그럼 내가 되는 거지. 제가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하는 거죠. 그게 3%든 6%든 SP든 다이아몬드든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바꾸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저도 그 해에 저도 핀업이 되고 저 스폰서님도 핀업이 되고 저 엄면 스폰서님 핀업이 되고 전체가 싹 다 올 핀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결단했는데 수석까지 가게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 반전은 한 번은 필요하다. 그래서 슬럼프라고 했던 그 시기가 슬럼프가 아니라 성장의 시기였구나. 또 한 가지 뭐였냐면요. 힘든 시기라고 해서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죠. 꾸역꾸역. 그냥 안 돼도 하고 돼도 하고. 뭐 때문에? 루틴에 의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 열정이 더해지거나 여러분들 에너지가 실리면 그건 그때는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핀업이 선물로 주어지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암의 사업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잘 돼 보이지만 분명히 그 핀을 완성하는 시기 기간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빨리 가시는 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늦게 가고 있는 나 자신을 자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도달하는 피에 도달하고 완성되는 그 시간은 다 똑같이 평균 안에 다 들어오더라. 단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가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는 안 되는 사람이 없이 다 되더라는 거죠. 아메 사고라고 진짜 많은 부분을 얻었습니다. 정말 아메이를 듣고 나서 정말 이거는 나한테 별로 마음이 가는 보상은 아니야 했던 게 여행이었어요. 왜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외여행도 가본 적도 없었고요. 여행이라고 가족들이 단란하게 여행 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생계가 늘 고민이었던 부모님 앞에서는 여행이라는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고, 제 마음속에 여행은 늘 들었던 것처럼 갔다 오면 불편한 그런 일이었어요. 갔다 오면 피곤해, 갔다 오면 돈 걱정해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꿈꾸지 않았었는데 아메이를 하고 나서 벌써 30군데 가까운 30번 이상 여행을 다녀왔고요. 첫 번째 여행이 치앙마이 저희 시부모님 모시고 갔던 여행이라면, 이번에 여행은 저희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치앙마이를 갑니다. 올해 저희 팀 전체는 다 이번에 칠드런이 아니라 다 부모님 모시고 다 가거든요. 그래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집라인도 못 하고요. 아무도 못 하. 제가 너무 많아지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뭐 하냐면요, 호텔 휴식을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좋고요. 여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는 안정적으로 뭔가 삶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갔다 오고 많이 뭐 횟수가 많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여행을 처음 스타트가 됐어? 그러면 이분은 이제 성장할 일만 남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행은 꼭 도전하셔야 돼요. 같은 파운더스 PT라도 여행을 가시는 분과 못 가시는 분은 그 다음 핀이 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여행을 가고 못 가고 차이는 그냥 한 번 놀러 갔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 판을 짤 수 있는 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꼭 도전하시길 바라고요. 아메삽에서 얻었던 또 다른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전에는 제가 제 가족, 제 부모님, 저희 아이들, 제 남편을 위한 아메 사업이었어요. 나눠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컸지만 돌아보니까 뭐였냐면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욕구였구나. 내가 생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욕구였구나. 근데 정말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곳에서 나눔도 배우고 누군가 돕는 것도 배우고 누군가 함께 마음을 쓰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섬김도 배우고. 어느 순간인가 제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자라고 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부자가 아니라 가난에 벗어나고 싶었던 거였구나. 저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면은 늘 안 되는 쪽으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엄마 끝까지 하고 싶어요. 우였던 것이 아니라 전 알았거든요. 우리 엄마가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놨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 아이가 저한테 매일 때렸습니다. 엄마 이거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얘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보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아이가 나는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구나. 우리 엄마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구나. 우리 아이 눈에는 능력자라고 보여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능력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게 가난이 아니라 가난은 기회가 없다는 거죠. 정말 이런 부분들이 무섭게 가난을 벗어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회가 없다는 거였던 거죠. 내가 선택할 기회, 내가 뭔가를 더 좋은 걸 선택할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자가 된다는 그 이면에 그보다 더 앞선 것은 뭐냐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애써보자. 그냥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닙니다. 그런 금액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꺼리낌이 없냐는 거지. 선택이 정말 자유롭다는 거죠. 이게 저한테는 가장 컸던 부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저는 비비런딩이 되고 싶었거든요. 정말 부모님 늘 돈 걱정에 쌓여있는 부모님 앞에서 제가 부자를 꿈꿨던 딸로서 비비런더 정말 되고 싶었어요. 정말 되고 싶었고요. 정말 아이를 키워가면서 부모님의 맨 마지막까지 등록금이나 뭔가 필요로 할 때 맨 마지막 매일 꼴찌로 돈을 내고 있는 저를 봤을 때 나 진짜 엄마 너무 싫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얼마나 애가 탔을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비비런딩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남편입니다. 정말 멋 모르고 제 계획하에 남편이 아메에 들어와서 정말 제가 딱 찍어놓고 아메에 적합한 사람을 찍어놓고 저의 모든 철저한 계획하에 순진하게 들어왔던 제 남편이 지금 너무 아메이 사업에서 정말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도 원데이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 대전팀이 원데이 세미나에 주최하고 이렇게 모든 스태프들은 제 남편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메이 사업 안에서 외부적인 일은 제가 하지만 내부적인 일은 남편이에요. 저는 반대가 됐죠. 정말 그 남편한테도 이제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와이프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 남편 지금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합니다. 언제라도 본인이 아메 사업을 그 직장 생활을 그만하고 싶으면 얘기를 해라.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에이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런 든든함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만둘 건 아니지만 그만둬도 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도감이 든다.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막 반대하는 시부모님 만났거나 시아버님이 뭐라 할 때는 다음 때가 되면 나 이혼할 거야. 이런 마음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문제가 없어. 하지만 똑 닮은 남편과 똑 닮은 시아버님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나 다음 때문에 이혼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메 사업 안에서 그런 학습을 하고 시대를 읽고 남자들이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나니까 남편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아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9%때 전업을 시켰던 그 남편이 얼마나 용기가 있었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아메 사업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알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이라 밀어주는 그 남편이 그냥 아마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단 한 번도 저한테 왜 피니 이렇게 됐냐, 뭐 했냐 한마디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만큼 해. 시간도 아이 키우는 시간도 몰타의 모든 것들을 다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메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남편한테 이제는 정말 남편이 하고 싶었던 거 다 해주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저희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들한테 그런 당연한 거지만 아까 보았던 것처럼 가족은 아니지만 제가 컴패션을 후원하고 있는 저희 또 다른 가족들한테 또 제가 맺고 있는 그 아이들한테 비빌 언덕이 되고 싶어요. 정말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큰 금액 아닌데 매달 나가는 큰 금액 아닌데 밥 한 끼 먹을 만큼 그 돈이 얼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을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아이는 하루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것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잘 모르지만 만나지 못했던 아이도 있지만 그 아이들한테도 비빌 언덕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을 아메 안에서 넉넉해지기 시작하니까 돈이 넉넉하기보다는 마음이 넉넉해지기 시작했고 또 이것이 이 아메의 이런 수입이 지속되고 성장한다는 그 믿음 하에 이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인색하지 않은 삶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ING형 ING입니다. 성장도 ING고요. 저 열정도 ING고요.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성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성장하는 리더이고 싶고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정말 좋았던 것은 더 이상의 직업을 찾느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메이 하나면은 다 된다는 거. 그게 제가 증명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요. 친구들이 얘기했던 너 실수였어, 너 선택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한테 내가 옳았잖아, 봐봐 맞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메 사업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한 분 한 분한테 괜찮다고 해보시라고 도전해보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메를 처음 들었을 때 저한테 바람이 불었어요. 아메를 딱 듣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포즈를 받거나 좋은 얘기 들으면은 귀에서 막 이렇게 종이 울리는 것처럼 종이 막 종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아메 사업을 듣고 났을 때 바람이 불었어요. 제 마음속에. 아, 이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부는구나. 정말 딱 얼었던 그 마음속에 바람이 불어와서 정말 내 언 땅에 녹일 수도 있는 바람이 되겠네. 정말 이 아메 사업이 나한테 그 바람 어떤 그 느낌이 그 설레었던 그 마음이 지금도 계속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땅이 녹으니까 꽃이 피니까 벌이 오고 새가 오면서 한 명 두 명씩 파트너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저의 얼었던 그 꽃밭은 지금 그 땅들은 꽃밭이 되어 있어요. 파트너들이 한 분 한 분 와서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저처럼 결핍을 채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파트너들이 또 누군가한테 다시 또 정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저는
쉴 마음이 없습니다. 더 뜨겁게 뛸 거고요. 늘 뛰어왔던 스폰서님들 따라 저는 그 열정을 이어받아서 한 분 한 분 그 가정에 꽃이 필 때까지 함께 할 거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와 보니까 제가 너무 잘 듣고 있었던, 너무 설레어서 제가 듣고 있던 테이프에 리더님도 계시고요, 손재물님도 계시고요. 정말 너무 이 큰 그룹에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한데 이렇게 반짝반짝한 눈으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더 좋은 또 자리에 뵙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